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아주 신비롭고 매혹적인 역사 속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예술 작품에 대한 딱딱한 사실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 바로 그 깊은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꿈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직 이 이야기가 어떤 그림을 향해 가는지 다 말씀드리기도 전이지만 마치 눈앞에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진짜 깊은 꿈속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짧은 감탄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놀라운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안평대군의 이상향, 그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아주 생생하고도 기이한 꿈, 바로 안평대군의 꿈이 있었습니다. 산 전체를 붉게 뒤덮은 복숭아꽃, 고요히 흐르는 맑은 강물, 그리고 안개에 신비롭게 휩싸인 봉우리들. 인간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이나 번뇌도 전혀 닿지 않는 완벽하고 마법 같은 유토피아죠. 당시 조선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에게 주어진 미션은 진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현실엔 존재하지도 않는 이 환상의 공간을 비단 위에 생생하게 그려내는 거였으니까요. 도화서의 그 깊고 고요한 화실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오직 등불 하나만이 켜져 있는 공간, 새벽 공기는 짙은 먹냄새와 팽팽하게 당겨진 젖은 비단의 향기로 아주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묵직하고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안견의 붓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북끝에서 피어난 3일입니다. 숫자 3. 네, 딱 3일입니다. 안견은 이때부터 단순히 의무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완전히 홀린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는 엄청난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단 3일 밤낮 동안 제대로 된 잠도 안 자고 심지어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오직 안평대군의 꿈을 비단에 옮기는 그 작업 하나에 온 영혼을 갈아 넣은 거죠. 먹을 갈고 또 갈면서 붓을 쥔 그의 손놀림은 점점 더 거치고 강렬해집니다. 짙은 먹을 묻힌 붓이 비단 위를 혹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건 순식간에 거대한 밤의 산맥으로 우뚝 솟아오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 붓놀림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었죠. 그럼 옅은 먹은 어떨까요? 안견의 절묘한 붓끝에서 옅은 먹은 어느새 기이한 아침 안개로 변해서 그림 속 산허리를 감싸고 진짜 실제처럼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화실 바닥에는 수도 없이 그려내고 내던진 십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만 안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는 더 빨라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인 시각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화공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화가가 자신이 그리는 그림 속으로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현실 세계 밖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안견은 지금 말 그대로 자신이 직접 창조해내고 있는 저 세계 속으로 완전히 삼켜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화서를 찾아온 아라입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화실에 아주 짜릿하고 인간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며칠째 집에 안 오는 아버지를 찾아온 작은 소녀, 바로 안견의 딸 아라인데요. 아라라는 이름은 넓은 바다와 물길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에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진짜 보기 드문 아주 파격적인 이름이었죠. 안견이 얼마나 자연을 찐으로 사랑했고 딸에게 그 맑은 숨결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 했는지 딱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도화서에는 하람이라는 젊은 화공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름다운 청년은 안견의 제자였어요. 하람은 스승이 붓만 딱 들면 산이 살아 움직인다고 굳게 믿을 정도로 안견의 재능을 거의 신앙처럼 동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라는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밥상과 깨끗한 옷을 내밀면서 엄청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죠. 사흘째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주변 하공들은 그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정작 안견은 딸이 옆에 온 것조차 아예 모릅니다.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안타까워하는 아라에게 하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림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죠? 젊은 화공들은 스승님의 육체가 비록 의자에 앉아 있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이미 저 먹빛 안개 너머의 이상향을 거닐고 있다는 걸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드디어 안개 속 세상이 깨어납니다. 마침내 그 팽팽했던 화실의 긴장감이 탁 끊어집니다. 붓을 내려놓은 안견의 아주 길고 긴 숨소리가 화실 안을 채우죠. 그는 비단 끝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걸어둔 뒤에 벽에 기대어 그대로 쓰러지듯 골아떨어집니다. 그날 밤 도화선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기묘하게 고요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쏟아지는 첫 햇빛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 걸작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여러분도 당시 화공들처럼 이 압도적인 깊이감과 웅장함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가장 먼저 출근했던 한 화궁은 이 그림을 딱 보고 완전히 넋을 잃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린 그림인가? 비단 위의 질감을 보세요. 분명히 까만 먹으로 그렸는데 눈앞에 완벽한 안개 그 자체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침 햇빛이 비단 위를 싹 훑고 지나가자 옅은 농담으로 칠해진 골짜기들이 마치 실제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가간 화공들은 벅찬 감동을 숨기지 못하고 산이 숨쉬고 있어 라고 말했죠. 안견의 붓끝이 산맥의 생명이라는 호흡을 아예 불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바로 그 문장 기억나시죠? 꿈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 화공들은 그림을 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목소리를 꾹 낮췄습니다. 현실에서 큰 소리를 내버리면 저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 속 세상의 고요함이 확 깨져버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현실인가 그림 속 꿈인가? 그림의 그 엄청난 아우라에서 겨우 시선을 뗀 사람들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화실 구석으로 향합니다. 안견은 여전히 벽에 기대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방금 전까지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의 손에는 먹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요, 그냥 밤샘 작업한 화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멀고 환상적인 여행을 막 끝내고 돌아온 아주 지친 여행자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때 제자 하람이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용히 읊조립니다. 스승님도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걸 겁니다. 와, 너무 시적이지 않나요? 하람은 안견이 방금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그 위대한 걸작 속으로 넘어가서 안평대군과 함께 그 복숭아꽃 핀 안개 속을 걷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이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벽에 기대어 잠든 안견은 과연 현실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그냥 꿀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방금 완성해낸 저 무한한 유토피아 속을 진짜로 거닐고 있는 걸까요? 예술가와 그가 창조한 세계 사이의 경계, 그 선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여러분도 각자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스테리하고 흥미로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